제가 이 자동차 산업 잘 모르지만 이제 들여다보니까 옛날에는 그 세계 석유 산업이 그 거대 게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원유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 안보까지 좌우되니까. 근데 자동차 산업도 보니까 약간의 그 세계 거대 게임의 성격이 있는 게 자동차라는 상품 자체가 제품 자체가 워낙 그렇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개발돼가지고, 그죠? 이제 유럽은 독일은 이제 디젤이 강하고, 미국에 가서 GM 포드가 해가지고 이제 가솔린이 강하고, 그래서 이 독일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뺏어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자동차를 전기차 쪽으로 확 몰아가지고, 중국 자체가 세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거대 게임인데,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신 게 결국 전기 자동차의 미래는, 결국은 원가, 가격을 얼만큼 빨리 내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중국 정부가 매시브하게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면 전기 자동차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시간이 단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다가 또 상당히 큰 무슨 기가 팩토리인지 뭘 짓고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나서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대중화 또 자동차 산업의 주역이 되는 기간을 좀 많이 앞당기지 않을까요?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또 이렇게 한 나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리드를 하게 되면 뭐 다 쫓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중국의 역할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2030년까지 30% 그런 전망치는 중국 정부의 그런 정책을 다 감안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미국인데, 뭐 중국의 시장은 뭐 엄청나게 크죠. 하나 여기서 그냥 재밌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동차 산업을 중국 정부 아니면 유럽, 미국 모두 다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여차하면 이건 군수 산업입니다. 제가 이제 GM에 간 게 이제 85년이니까 35년 전에 갔는데, 신입사원을 데리고 처음에 구경시켜준 공장이 디트로이트에서 약 25마일 정도 사우스로 가면 햄트라믹이라는 그 공장이 있었습니다. 캐딜락 공장이 있어서, 저는 이제 자동차 공장, 자동차도 워낙 좋아하니까 오늘 가서 캐딜락 차를 많이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캐딜락의 그 햄트라믹 공장장님이 딱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 공장에서 B17을 한 달에 500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행기, 폭격기를 B17.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1년에 폭격기하고 전투기를 포함해서 96,000대까지 만들었습니다. 1년에. 우와.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기 때는 뭐 특히 우리 교수님 잘 알다시피 75번 도로하고 94번 도로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 75번 도로에 북에서 남으로 가는 거하고 이제 이스트에서 웨스트로 가는 94가 있는데, 그 교차로 부근에 반경 50마일 안에 소련의 ICBM의 20%가 떨어지게 돼 있답니다. 싸움이 나면. 거기를 초토화시키면 모든 방위 산업이 초토화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GM에서 일할 때 우리 텍센터가 있는데요. 그 텍센터가 얼마나 크냐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로 세로 정확하게 정사각형입니다. 이게 1마일, 그러니까 1.6km, 1.6km죠. 그 안에 이제 빌딩들이 쭉 있죠. 겨울이 되면 이제 미시간 디트로이트는 이제 눈이 많이 오죠. 그래서 회의를 제가 A라는 빌딩에서 이제 C라는 빌딩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뭐 한 600~700m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눈이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려고 했더니, 저희 보스가 그냥 반소매 차림으로 나온 거예요.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주 회의하러 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야, 선우, 그러지 말고 날 쫓아와라. 그러더니 지하로 내려가더니 지하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 텍센터가 벙커 같이 돼 있어가지고 지하에 통로가 다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국방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고 재산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중반에, 그죠? 네, 중화학공업 한 것도 거기에 자동차 산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이제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자율주행차 벌써 뭐 금년에 이제 레벨 3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자 제품이 된다. 그죠? 그러면 전자 제품은 왜 지수적 변화, 그러니까 1년 반마다 성능이나 가격이
더블. 그렇습니다. 성능은 더블, 가격은 반. 더 이상 자동차가 기계가 아니고 전자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적인 성장이나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자동차의 주도권이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이 자율주행에 앞서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텍 컴퍼니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트렌드가 이제 그런 얘기 뭐 저도 많이 듣죠.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이제 주제인데요.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우리가 2008년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됩니다. 애플에서. 그러면서 정말 사실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모바일 폰은 형태가 자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자동차는 모바일 폰하고 자동차를 기술적으로 비교하려면 생산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00배 이상 복잡한 거죠. 자동차는 일단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구글이 2010년에 자율차를 데몬스트레이션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뭐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에릭 슈미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2년 후에 2012년에는 베이에리어의 피자헛을 우리가 이제 협업을 해서 베이에리어에 있는 그 소비자들에게는 피자를 딜리버리 해주겠습니다. 우리 자율차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이 바뀌겠구나. 10년이 지났는데 사실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2010년 이후로는 제가 이제 매년 우리 대학원생들, 연구원들, 포스닥들하고 같이 디트로이트에 가서 자동차 3사의 연구소를 이제 들리는 게 아주 연례 행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지난 한 4, 5년 동안은 거의 디트로이트는 가지 않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만 가게 되죠. 또 뭐 한 번 가는 게 1년에 서너 번을 가게 됩니다. 가서 제가 엔비디아도 가보고 구글도 당연히 가고 테슬라도 가고 이제 다 들리죠.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 같은 데 가면 사실은 저하고 같이 일하던 저희 후배들입니다. GM에서 간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한국 그 엔지니어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이 얘기합니다. 그분들. 왜냐면 그분들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다가 테슬라로 갔으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걔가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미스터 앨런 머스크는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또 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LG에서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도 파나소닉이 이제 주 서플라이어인데, 당연히 LG는 뭐 폭스바겐도 커스터머고 GM도 커스터머지만 테슬라라는 건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파나소닉보다 우리 게 비싸요? 우리 게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드렸답니다. LG 화학에서. 여차여차하고 우리 배터리를 쓰시면 그 3000 사이클을 개런티 할 수 있고 충방전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100마일을 달리고 나서 다시 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3000번이면 30만 마일을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충반전 사이클을 3000 사이클을 우리가 보증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난 후에도 배터리 수명의 70% 이상을 잔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술 설명을 했겠죠. 그럼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했더니 미스터 머스크가 한참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야, 나는 충반전 사이클 1500 사이클이면 되니까 그것만 개런티 해줄 수 있는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좀 깎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생각해보지 못한, 제가 자동차 산업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비자에게 낼 때는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워런티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거는 테슬라 자동차의 특징이 17인치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그 구매 담당자가 이제 보시에서 왔는데 구매 담당자한테, 야, 17인치 모니터를 타야 되는데 너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격을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뭐 한 2,000불 전 됩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요. 그래 2,000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베스트바이 가면 200불 다 나는데 왜 1,000불 이상을 우리가 줘야 되느냐.
나 같으면 베스트바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쉬에서 온 구매 담당 중역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워런티도 해야 되고 자동차가 팔았는데 이 차가 알래스카도 갈 수 있고 또 플로리다에 갈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악조건에서 모니터가 살아있어야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텐데 그 모니터가 꺼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딱 듣더니 머스크가 야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차 나오는 건 당분간 알래스카하고 애리조나 같은 데 팔지 말자. 왜?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5배 이상의 코스트를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정말 멋진 생각이다.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패러노이드 된 건데요. 너무나 한쪽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알란 머스크라는 사람은 뭐 한 5년 전만 해도 좀 저 사람 약간 좀 이상한 사람, 뭐 좀 과하게 몽상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스페이스 X 성공하는 거 보니까 몽상가가 아니고 굉장히 비주너리한 사람 같아요.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다크 사이드가 있고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테슬라에서 만든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타고 팔로알토에 가면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언덕이 많은 힐리한 그런 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파일럿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이제 버튼을 바꿨습니다. 이 굉장히 높은 언덕으로 가다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60마일이라지만 제가 100마일로 달릴 수가 있으니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갈 때 이 사실은 카메라가 차선을 놓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역광을 받을 때는 차선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헤드 디렉션을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헤지테이션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탔던 우리 한국 엔지니어하고 얘기하면서 친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차를 시장에 내놓으려 그러냐 그랬더니 미스터 머스크한테 그 얘기하는 순간에 저는 잘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테이크 찬스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덴저러스한 그런 디시전인데 이제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자율주행차 아직 멀었다 지금 이런 뜻이신가요? 레벨 5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레벨 3만 되더라도 소비자들은 베네핏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랜 동안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잠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샌드위치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전화도 할 수 있는데 잠깐 시간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자체가 차선을 유지하면서 혼자 운행을 할 수 있고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얻는 만족감은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그건 지금 현실이죠. 레벨 3는 지금 네, 레벨 3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급 사양의 경우에는 이제 현실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딜리버리 같은 거 네. 약품 딜리버리나 뭐 그런 화물 운송 이런 쪽에서는 무인차가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셔틀이라든가 네. 정해진 도로만 다니는 루트를 다니는 셔틀은 뭐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화물차도 비교적 정해진 데만 다니는 것은 무인차가 이미 실용화됐지만 승용차 네. 사람이 타는 수용차가 레벨 5로 가는 데는 몇 년 걸까요? 실리콘밸리에 가서 테크 컴퍼니들에서 일하는 디렉터들을 만나면 굉장히 옵티미스틱하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내후년에 이거 하겠다. 실제로 제가 2012년에 구글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2013년에 뭐 테슬라도 가고 엔비디아도 가고 이제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것은 구글에서 어나운서를 합니다. 우리가 2014년에는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이용을 해서 로봇 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나운서하고 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의 체어맨이 또 어나운서를 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솔루션으로 또 다른 패키지를 만들어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거기에 요즘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저녁도 같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근데 참 신기하다. 디트로이트에서는 그런 얘기 하려면 한 1년 후에나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니? 그랬더니 일단 모든 CEO들의 생각은 자기네 회사의 주가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어나운서가 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값이 얼만큼 뛰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은 속이 타들어갈 수도 있겠죠. 인베스터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답니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신뢰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텍 컴퍼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 할 텐데요. 제가 여기다 부연을 설명드리면요. 그럼 레벨 5가 언제쯤 될 것 같으냐? 네. 현대자동차의 북미 사업 본부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존 크래프츠라고. 근데 그분이 현재 구글의 로봇 택시를 운영하는 웨이머라는 회사의 사장님으로 가셨죠. 아, 예. 네. 웨이머. 네, 웨이머. 그게 뭐 제일 자료를 많이 추적하고 있는 많이 거라는데요. 추적하고 제가 작년에 이제 가서 타주 타보고 또 엔지니어도 같이 많이 얘기를 해봤죠.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챈들러라는 시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요. 근데 존 크래프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0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레벨 5가 되려면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를 그러면 밀리터리에서 지금 정찰 나가는 로봇 같은 그 차량 같은 경우 제가 지금 ADD하고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 장갑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정찰 차량 같은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런 승용차가 아닙니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멀티 센서 또는 멀티 레이어로 붙여서 완벽하게 꾸미는 거죠. 리던던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밀리터리에서는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누가 더 정확하게 악천후에서 불철주야 할 수 있냐 임무를 그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타는 자동차에 정말 불철주야 사시사철 모든 웨더 컨디션에 다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려면 코스트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천후로 다닐 수 있고 불철주야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것을 안 사주면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과 버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수용성이 가장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존 크래프츠 같이 이렇게 자동차에서도 일해보고 또 자기가 회사당 운영해본 사람들의 말이 전 제일 정확하다고 보고 저는 미스터 크래프츠의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아니 뭐 웨이모 택시는 뭐 금방 한다면서요, 서비스. 아, 제가 가봤더니요. 이것도 그냥 여담인데 혹시 애리조나 선생님 가보셨나요? 네, 네. 피닉스. 네. 바둑판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바둑판 같이 돼 있죠. 제가 탄 날에 차를 딱 탔는데 솔직히 차가 거의 없습니다. 웨이머가 처음에 시험을 어디서 했냐면 어스틴 텍사스에서 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어스틴 텍사스에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어스틴 시내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 정도는 저희들도 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그보다 더 쉽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직은 그 챈들러라는 그 시 안에서만 탈 수 있어요. 네, 그게 한 12k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출발지와 목적지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하나 재미난 그 말씀은 무인 택시에? 아닙니다. 사람은 탑니다. 아니 운전수가 있어요? 운전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운전자는 반드시 앉게 돼 있습니다. 운전을 안 하더라도. 그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시험하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을 위해서 반드시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레벨 5가 나와도 운전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법적으로.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레벨 5가 되면 운전자가 현재 우리나라 교통법규에는 반드시 자율차로 하더라도 운전자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가야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뭐 보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질문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오케이, 자율주행차 레벨 5 기술적으로 금방 될 텐데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자동차 보험 같은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못 쫓아가서 그렇다, 그런 말을 하던데, 사회적 제도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까 교수님 말씀은 이것도 아까 전기차처럼 역시 원가 문제다. 네? 완벽하게 안전한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느 쪽인가요? 저는 일단 가격이 우선입니다. 제가 그 GM에서 일할 때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에 처음에 전기차 나눌 때는 많은 소비자들이 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5, 6년 동안에 5천 대밖에 못 팔았다는 것은 시장이 증명하는 거죠. 자동차 가격이 두세 배가 되면은 일단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뭐 굉장히 매니아들이 타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턴 마틴. 네. 근데 그분들이 뭐 가격 때문에 타겠습니까? 퍼포먼스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층은 있지만 그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탑5에 있는 폭스바겐, GM, 토요타, 르노 닉산, 알라이언스, 그 다음에 뭐 현대기아,
이런 회사들이 그 타겟을 해서는 비즈니스 하기 어렵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율주행차는 30년 후 얘기다. 5년 내지 10년 내에 그게 실용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레벨 3만 해도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큰 편의성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발전은 상당한 그 소비자들한테 편익을 주고 있지만은 무인차라든가 완전한 자율주행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과 하이텍 회사들, 구글 같은 간의 그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은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싸움은 벌써 이미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많은 그 텍 컴퍼니들이 벌써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또 투자를 했다가 잠시 보류한 회사들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 되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 그죠? 맨 리소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은 늦어지는데요. 그래도 이미 뭐 구글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어그레시브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물류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투자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반 승용차보다는 특수 목적의 차량에는 훨씬 빠른 속도로 갈 것 같아요. 네. 네.